여러분, 지구상에는 200여 개 이상의 공인된 국가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문화별 범주나 유형을 통해 200개가 아니라 20개에서 10개, 아니면 서너 개로 간소화시켜 정리할 수 있다면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문화 비교 연구자들이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주차에 배울 수업 내용이 이런 노력의 결과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바로 컬처맵 모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문화지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가지 기준으로 세계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번 주에는 그 중에서도 소통, 평가, 설득, 조직관리라는 4가지 기준을 먼저 살펴본다고 합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례로 배우는 글로벌 문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8가지 기준으로 세계 문화지도 그리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례로 배우는 글로벌 문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8개 국가의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그 국가별 국가의 표준 문화를 파악해보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글로벌 문화를 이해하는 감수성 훈련을 여러분과 함께 이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컬처맵 1호는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국가들 속에 제시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분석할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셔야지만이 이어지는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례들 잘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컬처맵 이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지도라는 뜻입니다. 자, 이 모형은 프랑스 인시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에린 메이어가 수년간의 조직 행동 연구와 산업 연구를 통해서 국가별 문화 차이를 밝히고 있는 책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야 세계 여러 문화권을 다니면서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에린 메이어는 프랑스인과 결혼해서 유럽에서 인시아드 교수이자 이문화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컬처맵이라는 이 책은 결국 기존 문화 비교 모형에 등장한 다양한 개념들과 메이어 자신의 연구 결과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죠. 즉, 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개념들은 에린 메이어가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 학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개념들이 일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개념들이 등장할 때마다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린 메이어는 8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세계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국가 사회별 문화 차이를 기반으로 정리한 이 8가지 기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8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은 고맥락과 저맥락이라는 양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입니다. 평가는 이밸류에이팅인데요. 하나의 축은 직접적인 부정적 피드백, 또 다른 축은 간접적인 부정적 피드백입니다. 세 번째는 설득입니다. persuading. 설득의 방식에서 한쪽은 원칙 우선, principle first, 다른 한쪽은 application first, 적용 우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 관리입니다. leading이죠. 자, 조직 관리의 2가지 측면은 한 측면은 수평적, 한 측면은 수직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은 4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5번째는 의사결정입니다. deciding이죠. 의사결정의 방식을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합의지향적이냐, 하향식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뢰, trust입니다. 이 trust는 인간관계의 형성의 과정, 이 두 가지 방식과 관련이 되는데요. 하나는 업무 중심적인 인간관계 형성, 또 다른 하나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 관계 중심적인 인간관계 형성,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의제기, disagreein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접근 방식의 차이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립적인 성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대립을 회피하는 성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일정 관리입니다. 스케줄링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직선적인 시간이냐, 탄력적인 시간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이 8가지 관점,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혀야 하는 그러한 어떤 주제들을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컬처맵, 문화지도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8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다양한 나라와 문화권별 차이를 지도나 도표로 표현을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여행하게 될 8개의 나라 속 다양한 사례들, 우리 실제로 한국인들이 경험했던 그런 사례 속에서 현지인들과 나와 아니면 우리와 차이가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 8가지 기준에서 힌트를 얻어서 해석해보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의 성향을 간단하게나마 이해하고 파악할 때 요즘 어떤 걸 많이 물어보시나요? 네, 아마 MBTI 유형을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MBTI 유형을 이야기하냐면요, 컬처맵 모형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세계 다양한 나라들의 성향을 8가지의 기준으로 유형화해서 마치 각 국가별 MBTI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도구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해당 문화가 낯선 사람들에게 방향 설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MBTI는 4가지 측면에서 양극단의 성향을 기반으로 해서 16개의 심리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E와 I가 있고 S와 N이 있고 T와 F가 있고 J와 P가 있죠. 네. 이와 유사하게 컬처맵 이론도 말씀드린 대로 이 8가지 기준으로 국가별 문화적인 성향을 양극단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매핑을 한 그러한 어떤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처맵 모형은 국가별 MBTI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컬처맵 모형에 대한 이해도 쉬우실 것이고 활용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형은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다루게 될 나라별 다양한 사례 속 주인공들의 행동 양상을 문화적으로 분석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회사 조직이나 국가 사회에서 서로 간에 가진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컬처 맵 모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8가지 기준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컬처맵 활용의 방법과 유의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린 메이어 교수는 이 책의 에필로그 부분에 이 컬처맵, 문화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이어 교수가 맡았던 교육 과정을 수료했던 어느 프랑스계 다국적 기업의 부사장과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소개하면서 컬처맵 이론의 활용 방법과 유의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녀가 공유한 이 프랑스계 기업의 부사장의 문의 메일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린, 지난주 연례 컨퍼런스에서 당신의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우리 글로벌 팀의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문화적 경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발레오의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랑스 기업으로서 독일과 일본 그리고 점차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폭넓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나라를 자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국가들 출신들로 이루어진 팀을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이사 왔을 때 저는 먼저 아시아와 유럽 직원들 사이의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숙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시아 팀원들은 프랑스 및 독일 팀원들이 그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전하는 방식에 상당히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들기 위해 저는 접근 방식과 반응을 조율하는 방안에 대해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팀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갈등은 아시아인과 유럽인 직원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 일본, 즉 아시아 팀원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인 직원들은 일본인들이 의사결정을 너무 더디게 하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또 변화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인들은 중국 직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무질서하다는 인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들 두 아시아 집단은 협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인들은 사실은 중국인들보다 독일인들의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 기업의 부사장이 보내온 메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메일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프랑스인과 독일인과 중국인과 일본인이 다국적 팀이 돼서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문화적인 차이는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부사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럽 사람과 이렇게 아시아 사람, 동아시아 사람이 서로 좀 맞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예측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같은 동아시아인인 일본인과 중국인이 서로가 맞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저자인 에린 메이어에게 문의 메일을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오히려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인 사이의 갈등보다는 아시아인 내부에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더 첨예하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메이어는 이 프랑스인 부사장의 도움 요청에 답으로 자신이 만든 8가지 기준으로 문화 지도를 그려서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이 모형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문화적인 도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컬처맵 모형을 이렇게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8가지 기준에서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이 어느 기준에 유사하고 또 어느 기준에서는 차이가 나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이 8가지 기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모형을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 컬처맵 모형을 활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 컬처맵 모형에 제시된 20에서 30여 개 국에 대한 결과값은 상대적인 수치이지 절대값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모형은 8가지 기준으로 다양한 국가를 비교해서 특정 국가의 문화적인 성향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된 결과물들은 특정 기준에서 각각의 문화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점이죠. 오히려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두 나라 혹은 두 문화권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형이 가진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첫 번째 유의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결과값은 상대적인 수치이지 절대값이 아니라는 것이었고요. 앞선 프랑스계 다국적 기업의 사례 속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 출신 직원들이 협업에 조금 더 문제가 있었던 원인을 문화적인 성향으로 살펴본다면 의사결정과 일정관리 기준에서 이 두 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결과값의 상대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유의사항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내재된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대부분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두 개 국가 이상의 나라에서 살아왔다면 아니면 생활해 왔다면 또는 부모님이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라면 여러분의 성격 형성에 어느 문화가 기여했는지 추측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닌 성격이나 성향의 일부는 여러분이 보냈던 유년기의 문화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학교나 대학을 다니고 직장 생활을 했던 그 해당 지역의 문화로부터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문화적인 성향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학습하게 될 이 컬처맵 모형을 기반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내재된 문화적 성향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컬처맵 모형을 국가별 MBTI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8가지 기준은 비단 국가별에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들도 이 8가지 기준에서 본인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